시작하기 앞서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들께 혼공얄코 책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인터뷰 컨텐츠는 유튜버분을 모셨습니다. 얄팍한 코딩 사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번에 혼자 공부하는 얄팍한 코딩 지식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고현민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얄팍한 코딩 사전을 방송하고 혼자 공부하는 얄팍한 코딩 지식, 줄여서 혼공얄코를 출간하게 된 얄팍한 개발자 얄코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했던 게 그래픽 디자이너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코딩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개발자로 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개발자로? 먼저 제가 디자이너가 된 거는 제가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원래 학창 시절부터 뭔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뭔가 좀 멋진 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었고 학원 마치고 바로 디자이너가 돼서 디자인 업계에서 좀 몇 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와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율전공이다 보니까 2학년 때 전공 골랐어야 했는데요. 내가 원래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거랑 좀 융합을 해서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프로그래밍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는 완전히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 하는 거라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첫 학기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하기 전에 어디서 웹디자이너로 약간 단기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개발자란 분이랑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쪽 분야 일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거는 또 쉽게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은 좀 되게 난감해 하시고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복학을 하고 교양 과목으로 C를 한번 수강해 봤거든요. 근데 그때 뜻밖의 재미를 느껴버린 거죠. 그게 뭐 파이썬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딱딱하고 어려운 그냥 C였는데도 그 과제를 할 때 뭐 이제 프로그래밍 해서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업으로 삼아도 될 만큼 막 재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디자인도 하니까 만약에 프로그래밍도 공부를 해서 이제 그걸 둘 다 할 줄 알게 되면 혼자서 이제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산을 전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가 언제쯤이실지? 제가 남들보다 대학교를 한 5살 늦게 들어갔었어요. 정말요? 채널에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늦은 나이에 코딩 시작해도 안 늦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유명하신 프로그래머들 중에 보면은 뭐 30대 중반에 코딩을 시작하시고도 굉장히 또 좋은 회사에서 멋지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가지고 저는 그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이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그쵸, 빨리 시작하고 적성만 맞으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출신이셨다가 처음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을 때 좀 뭐 재밌었다고는 해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재미도 없었으니까. 없었나요? 제가 그렇게 막상 그 전공을 고르긴 했는데 근데 체질이라고 하나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재미가 없고 저한테는 좀 많이 고역이었어요. 제가 학교 수업을 듣는 와중에는 이게 전과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렇게 딱히 기억나는 바가 많이 없어요. 그게 사실 고급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지식이고 그래서 저도 틈틈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는 직접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학생들을 위한 앱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했고 그걸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썼는데요. 전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좋아가지고 앱을 만드는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거기 동방에서 거의 맨날 막 먹고 자고 밤새고 그러면서 학창시절을 거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된 게 훨씬 많고요. 컴공을 전공하는 분이시든 혹은 뭐 비전공자로서 뒤늦게 개발을 시작하신 분이시든 개발을 공부하다가 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근데 그런 분들께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조언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어떤 수업의 실습이나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어떤 문제나 니즈를 해결하는 내가 직접 사용하거나 누군가한테 쓰게 해줄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걸 만들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서버도 공부하게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 뭐 HTTP 그런 걸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가용한 이런 기술적 자원들을 배우고 동원해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가, 내가 개발자가 될 상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걸 전공했어서 완전 새롭게 개발자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런 분들을 위해 좀 팁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란 게 너무 학과적인 사람들의 전문 분야 아닌가. 근데 일단 그게 아니라는 점. 왜냐면 오히려 좀 문과적인 소양이 있는, 또 이제 되게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프로그래밍의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래밍이란 게 결국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런 걸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글쓰기 같은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수학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이과랑은 좀 거리가 먼네? 그렇다고 해서 일단 거기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컴공 대학생을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실 수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 부분들은 사실 현업에서 초보 개발자로서 일을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컴퓨터 뭐 학원 같은 데서 프로그래밍 좀 배우고 나온 사람이랑 컴공 전공하고 나온 사람이랑 처음에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서는 차이나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어차피 또 컴공을 공부한 사람들도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제대로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학생 때 배운 걸 가지고 기억하는 거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전공자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부터 주눅 드실 필요가 없고, 일단 과감하게 시작하셔서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다음에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이제 중간중간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뭐 자료구조, 뭐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공부해 가시면 충분히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셨다가 또 개발자가 되셨으니까 특히 디자이너신데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개발로 그런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분들은 또 이제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이제 개발자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디자인하던 경험까지 살려서 디자인도 하고 개발자도 다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요. 그분들께는 그 진로의 장단점을 좀 유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장점으로는 스타트업 같은 데서 굉장히 선호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처럼 어떤 인적 자원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리고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전체 과정을 총괄해 보면서 또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경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구체화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따로 이제 디자이너나 개발자를 구해볼 필요 없이 자기가 혼자 뚝딱뚝딱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뭐 출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또 잘 되면 이제 팀을 꾸려서 제대로 분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단점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자라는 게 이제 넓게 파는 거잖아요. 큰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비싼 인력들은 좀 아무래도 깊이 있게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개발이면 개발, 그리고 개발 중에서도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서버, 뭐 모바일, DB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정해서 이제 깊게 파 내려가는 사람이 정말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개발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어떤 뚜렷한 자기만의 성장 전략이 없으면은 좀 애매한 인재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넓게 파면서도 어떤 한쪽에 또 집중해서 T자형 인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길을 어떤 식으로 내 진로를 설계해 나가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또 이제 정말 좋은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디자인이랑 개발을 같이 하다 보면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성장이 개발자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든 그리고 일이든 사실 디자인보다 개발에 쓰는 시간이 좀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건 내가 이제 만족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건데, 이 개발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일하고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요. 특히나 디발자가 일하는 경우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한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내가 디자인한 거를 개발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발하기 편하게 디자인하게 되는 매너리즘 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이제 제가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거의 총괄해서 하는 앱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 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아예 디자인이랑 기획을 딱 전담하는 그 팀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거를 리뉴얼을 시켜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거죠. 내가 그동안 공돌이 암송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었구나. 저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좀 더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디자이너에서 개발자로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좀 추천 커리큘럼을 짠다면 제 생각에는 디자이너로서 가장 시작해보기 좋은 개발 분야는 아무래도 웹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HTML이랑 CSS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가장 그래도 그 시각적인 디자인 부분이랑 가장 연관 깊은 부분이고, 사실 HTML이랑 CSS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분류되지도 좀 않아요. 굉장히 좀 배우기 쉽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거부터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맛보시고, 그 베이스에서 이제 요즘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뭐 리액트나 뷰, 충분히 개발자로 즐겁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얄팍한 코딩 사전 채널을 현재 현민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도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개념들을 미토 이런 캐릭터 등장해서 같이 뭔가 재밌게 풀어나가시는 게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 채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도 디발자로서 이제 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넓게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깊이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었어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토익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개발을 해나가면서 배우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객체지향, 뭐 함수형, 뭐 세션, 그런 개념들이 책이나 어떤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봐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미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이제 기술적 언어로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막 예시도 찾아보고 또 어떤 것들은 직접 프로그램도 하고 직접 만져보면서,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개념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명한다면 훨씬 더 한 번에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점점 쌓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 좀 말해주고 싶다 욕구가 생겼고, 결국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게 되고 저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이런 코딩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딩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또 조코딩님 그 채널처럼 그 사람들이 정말 쉽고 재밌게 코딩이란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는 그 제목처럼 개발자가 이해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연구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발을 공부하는 데 드는 시간과 고통을 줄여주는 채널. 네. 그래서 그걸 목표로 계속해서 이제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되게 의미 있는 걸로 잘 묶어서 되게 비교 설명해 주시는데, 혹시 안 보신 분 있다면은 한번 얄팍한 코딩 사전 채널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얄팍한 코딩 지식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출간하게 되신 건가요? 이 책은 소통을 위해서 썼어요. IT 업계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요.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개발자. 이 세 사람들은 직업상 그 업무에 있어서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사의 프로젝트, 그 프로덕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세 다른 사람들이 그 얼마나 잘 소통하고 협업해서 일을 하는지가 그 회사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부류가 개발자예요. 왜냐하면 이 개발자들은 쓰는 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셋이 그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와 그 다른 두 부류가 이제 항상 이 병목이 되거든요. 비개발자 분들은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개발자들도 그 자신들이 쓰는 용어를 개발자가 아닌 분들에게 좀처럼 잘 설명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개발자들이 뭐 공돌이라서 뭐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개념들을 누군가한테 굉장히 쉽고 명쾌한 설명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에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되다 보면은 점점 이 셋 간의 소통이 소극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부재로 쌓이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오해, 그런 것들이 팀워크를 해치게 되고, 이 책을 쓴 목적이 비개발자의 세계와 개발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번역서 혹은 뭐 로제타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비개발자 분들한테는 개발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고 또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과의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요한 IT 요소들을 개발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로 갖다가 설명해 드리고, 또 개발자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런 IT 지식 용어들을 배우면서도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발자가 아닌 분들께
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책을 써나갔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빛 출판사에서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용 책을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을 때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개념들이 거의 사전처럼 되게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쭉쭉 읽으면서 되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좀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이 이제 개발자와 소통해야 되는 그런 비개발자부터 이제 코딩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제 기초능력을 배우는 현업의 개발자까지 좀 넓은 스펙트럼의 대상을 하는 책이라서요.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용어들을 다뤄요. 이제 이 용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배치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같이 이제 연속으로 다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가운데서도 개발자만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고안해서 여기에 적용했던 거는 각 용어들마다 easy, medium, 그리고 hard 이렇게 태그를 달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개발 쪽에서 보면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이거는 IT 회사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그 두 용어는 일단 easy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이 API라는 거는 개발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한 건데 약간 난이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미디움으로 돼 있고 XML과 JSON 그런 경우에는 어렵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놨는데 기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개발자한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는 또 하드.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직군에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이런 용어들을 알 필요가 있는가 또 내가 기술적 베이스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지만 골라 읽을 수도 있고 뭐 하드만 건너뛸 수도 있고 뭐 개발자는 전부 다 읽어야겠죠. 여러 독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현민님만의 좀 쉬운 방식으로 API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전공자들을 위한 설명을 하자면요. 이 API는 프로그램들이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그 자동차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지시 등, 뭐 비상등, 뭐 경적 그런 걸로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겠다. 야 빨리 좀 가라.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운전자들 사이에 공유된 그런 신호 체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배달 앱을 쓰잖아요. 이 배달 앱이라는 건 내 스마트폰에 깔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전국의 모든 배달 업체의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보들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서버라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고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제 폰에 있는 프로그램한테 그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방향으로 제 폰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서버에 깔린 프로그램한테 이제 정보들을 요청하는 거죠. 여기 있는 식당들 리스트 좀 보내달라. 그런 게 가능하려면 폰에 깔린 프로그램과 저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 간에 서로 약속된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A, B, C 하고 주문하면 1, 2, 3 이런 걸 실행한다. 자, 그런 식으로 그 쌍방 간에 약속된 그러니까 메뉴판처럼 만들어진 게 이제 API고요. 이게 단지 이런 쌍방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날씨 정보를 사용하는 앱이나 웹사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치 이제 어디서 수소물을 끌어오는 것처럼 어디 기상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버에서 그런 정보들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관에서는 자 이렇게 메뉴판처럼 API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가 이 요청을 하면 뭐 온도 정보가 오고 이 요청을 하면 뭐 황사 정보가 오고 자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고 자 정보들을 가져다 써라.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공용 API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쌍방 간에 혹은 일대 다수 간에 뭔가 이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하면 요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글을 등록해줘라 또 이런 걸 수정해줘라 삭제해줘라 그런 것들을 보낼 수 있게 만든 소통 체계가 API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개발자들은 또 REST API라는 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REST API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열어보면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여러 서식들 있잖아요. 이력서 서식이라던가. 그러니까 REST API는 이 API 중에 널리 쓰이는 굉장히 검증된 어떤 서식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우편물을 볼 때 왼쪽 위에 보내는 사람, 오른쪽 아래 받는 사람, 그리고 순서대로 뭐 이름, 주소, 그리고 우편번호, 전화번호 딱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편지 같은 걸 척 봐도 아 이게 누가 어디로 보내는 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뭐 국가나 지역별로 다르다면 굉장히 혼돈을 겪겠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API를 만들 때 이런 REST API라는 널리 쓰이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던 개발자가 다른 데 합류하거나 또는 다른 데 이직하더라도 거기서 보내지는 어떤 요청을 딱 봐도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요청하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답은 대략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REST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설명이 확실히 좀 이제 자동차와 같은 좀 친절한 비유가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현민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이제 덜 얄팍해지기 위한 좀 두터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정말 즐겁게 일하던 스타트업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필요를 많이 느껴서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공학에 기본적인 것부터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저 자신도 공부하고 채널 외적으로 강의 같은 것도 만들고 스스로 좀 전문적으로 판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떤 것을 할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현민님의 성장과 또 채널의 워낙 개념 정리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어렵지만 쉽게 풀어낸 그런 개념 영상들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예.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책을 만약에 보시게 되신다면요, 이 책 중 많은 용어들에 QR코드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영상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단지 이 책의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다 말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 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또 이 책을 만들면서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좀 재밌게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개발을 배워서 개발자가 되시든 개발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하시든 그런 거에 있어서 막상 해보면 전혀 그게 크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